에브리데이 보약밥상, 안녕하세요. 레이디 제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제철 식재료로 여러분께 맛있는 밥상 함께 차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토니오 셰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약 같은 남자, 보약을 요리하는 남자, 셰프 토니오입니다. 네, 어제 정월 대보름이었던 거 알고 계세요? 정말요? 어제가요? 네, 조금 늦었지만 네. 제 더위 사가세요. 네. 이거 방심하고 당했네요. 참. 근데 제인 씨 그럼 부럼은 깨물었어요? 저는 어제 귀밟기 술 한 잔 했어요. 기발기 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귀밟기 네. 술도 마시고 그리고 부럼도 깨물고 저희 집은 네.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전통처럼 해왔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저희 집은 이상하게 부럼 깨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해 동안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치아가 튼튼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날밤이나 호두, 잣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물어서 그쵸.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약밥상도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보약밥상의 주제. 네. 뭘지 궁금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소개할 보약밥상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맑은 색깔을 가진 재료입니다. 제인 씨 무슨 색깔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그린. 그린이요? 자연을 네. 상징하는 어떤 그런 맑은 색깔이잖아요. 네. 그리고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혹시 소풍 갈 때나 이럴 때 드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네. 하셨지? 센스가 역시 남다르신데요. 오늘 보약밥상의 주제 공개합니다. Quick, Pop, I drink this. Thanks, but I doesn't drinks. It's spinach juice. 보약밥상에서 준비한 세 번째 제철 식재료. 땅이 품고 바다가 키운 채소의 제왕, 겨울 시금치입니다. 아삭한 식감의 겨울 시금치는 비타민C, 칼슘, 철분이 많아서 다양한 조리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청정 지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겨울 시금치의 모든 것, 보약밥상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네. 시금치 하면은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보통 시금치 하면은 약간 그 깨소금 쳐가지고 조물조물 데쳐서 먹는 거 말고는 사실 특별히 생각나는 요리가 없거든요. 네. 저는 보통 이 시금치를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는데 그 중에서도 전 시금치 샐러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시금치 샐러드 저는 좀 생소한데요. 안 먹어봤어요? 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원래는 시금치를 이렇게 데쳐서 버무려 드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시금치를 데치지 않고 이렇게 물에다가 생기를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네. 이거 푸릇푸릇해지면 오.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올리브유랑 그 드레싱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먹으면 기가 막히죠. 왜 침을 삼키고 네, 그러세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와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럼 시금치를 보통 샐러드로 좀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네, 샐러드로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사실 네. 이제 이탈리아에서 요리 공부할 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시금치 샐러드 말고도 이게 시금치를 이렇게 버터에다가 볶아서 하는 요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것도 네. 봤던 것 같아요. 시금치 오믈렛이라든지 피자에도 시금치를 다져서 넣는 요리도 있더라고요. 그쵸. 예. 이제 시금치의 한 종류인데 그게 이제 루꼴라라고 부르는 식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루꼴라 피자다 뭐다 이렇게 많이들 먹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시금치 조금 편식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리고 막 향이 싫다, 뭐 이렇게 좀 가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주부님들이 아이들 시금치 좀 잘 먹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물론 있죠. 보통 보시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 특유의 향이랑 네. 질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안 먹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어머니들이 그 시금치를 뭐 안 보이게 다지거나 뭐 갈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제철에 네. 나는 시금치를 가지고 가서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아이에게 그 뿌리 부분을 한번 먹게 해보세요. 그 빨간 부분 있죠. 네네네. 네, 그러면 아마 아이들도 분명히 시금치를 좋아할 겁니다. 네. 제철 시금치. 근데 사실 저는 시금치가 채소라서 네. 여름이나 가을이 제철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2월이 제철이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2월 제철인 겨울 시금치는 바로 동양종입니다. 그렇군요. 예, 동양종은 이 찬 기온에 잘 버티는 성질이 있고요. 네. 특히 겨울철 시금치는 기온이 24도가 되면 발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윤환 식품영양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정보도우미 차윤환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2월 제철 식재료 시금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시금치 하면 도와줘요, 뽀빠이. 네. 뽀빠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왜 아니겠어요. 그 뽀빠이가 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국민들의 철분 섭취율이 줄어드니까 네. 이 뽀빠이 만화영에서 시금치를 먹게 했대요. 예.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시금치 섭취량이 33%나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뽀빠이 덕분에요? 예. 아, 그렇군요. 정확히 제가 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뽀빠이가 먹었던 게 시금치였나요, 혹시? 그쵸? 초록색 시금치를 계속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요. 네. 통조림을 먹었습니다. 아. 시금치 통조림이 미국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우리나라엔 없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국산 네. 시금치 통조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미국 같이 가서 드셔보시죠. 사오셨어요? 자, 그럼 앞에 보이시는 게 실제로 네. 이제 시금치 통조림입니다. 네. 여기 뽀빠이도 그려져 있어요. 예. 이것도 통조림인가요? 예, 다 통조림이죠. 아.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요즘은 통조림 대신에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냉동 시금치를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냉동 시금치를 좀 많이 먹고요. 네. 일단 오늘 저희는 뽀빠이처럼 네. 이 통조림을 한번 같이 드셔보시도록 하시죠. 오, 궁금하다. 이야. 근데 왠지 비주얼이 조금 오. 저희가 그냥 흔히 아는 그런 시금치인데 조금 색깔이 더 진해 보이네요. 통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금치를 데치는 것처럼 네. 데쳐야 되는데 막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린, 네. 어느 분이 좋아하는 그린과 같은 색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갈색을 나게 되죠. 아, 그런데 이렇게 시금치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 이렇게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하진 않나요? 파괴되겠죠? 비타민C 같은 경우들은 많이 파괴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색이 이 정도로 바랬을 정도면은 많은 이제 온도를 거친 거죠. 그 덕분에 3년 동안 두어도 전혀 상하지가 않으니까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가 있죠. 맛을 한번 볼게요. 자, 맛을 한번 보시죠. 예.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요. 전형적인 약간 시금치 맛보다는 조금 더 짜고 살짝 어떤 그런 화학 조미료의 맛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난 이렇게 뭐 음식 먹기 전부터 되게 두렵기도 오랜만인 것 같아. 맛이.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떠냐면 우거지 간이 안 된 우거지탕 속에 그 푹 삶아진 우거지 맛. 맞죠? 맞아요.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네. 적절한 네. 표현이십니다. 맞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엔 없잖아요. 이 시금치 네. 통조림이라는 게. 근데 왜 굳이 통조림을 만들어서 먹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금치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가 네. 미국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제철이다 보니까 나오는 시간이 제한적이겠죠. 그쵸. 그런데 많은 양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통조림이나 냉동 형태로 바꿔서 저장성을 길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시금치의 영양 성분 저희가 뭐 알기로는 뭐 칼슘이 많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양 성분이 있나요? 이제 그 무기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철분, 네. 이제 마그네슘들이 주요하게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군요. 성장기 아이들이나 이 여성에게도 굉장히 좋겠네요. 굉장히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예. 다이어트에 중요한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네. 다이어트에 또 좋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데요. 네. 근데 주의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이 알고 있는 얘기가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칼슘의 철분의 섭취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담석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시금치 자체만의 수산 갖고는 담석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네. 대신 아몬드나 캐슈넛 같은 것들을 동시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만 담석이 유발이 됩니다. 아. 그 적당량의 시금치하고 호두 견과류를 같이 먹는 건 나쁘진 않은 거죠. 굉장히 좋죠. 네. 견과류나 시금치 다 영양적으로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만 드시지 않으면 수산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금치에 대해서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리고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토니오 셰프님이 직접 시금치를 구하러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이 해풍을 맞고 자란 겨울 시금치. 네, 그래서 더 맛있는 겨울 시금치. 어떻게 하면 더 잘 고를 수 있는지 네. 제가 한번 직접 알아봤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디 다녀오셨죠? 네, 이게 제가 다녀온 곳은요, 이 해풍은 불지 않지만 아주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던 바로 포항초, 남해, 섬초가 모이는 가락동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2월 제철을 맞은 겨울 시금치를 찾아 나선 곳은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시금치죠. 뭐 시금치가 달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많이들 해먹죠, 나물로. 시금치국도 끓여 먹고 시금치 무침도 해 먹고. 채소의 제왕 시금치. 그중 섬초, 포항초, 남해초 등으로 불리는 겨울 시금치는 바닷가 옆 노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는데요. 겨울 시금치는 색이 진하고 옆으로 퍼져서 자라며 길이가 짧고 통통한 특징이 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시금치 맞죠?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저기 비금섬초라고 섬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 네. 종류가 오는데 좀 짧은 것도 오고 노랗고 좋은 거예요. 아, 여름 시금치보다 겨울 시금치가 조금 더 좀 푸릇푸릇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름 시금치는 근교에서 오니까 예. 연하고 하우스에서 키우니까 네. 좀 맛이 덜하죠. 이거는 이제 섬에서 오니까 네네. 눈비 맞고 그렇게 이제 야상에서 크니까 이거는 맛이 좋고요. 아, 그러니까 겨울에는 육지초던, 뭐 포항초던, 뭐 비금도 섬초건 다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맛이 겨울에는 역시 시금치하죠. 여름 시금치와 비교했을 때 겨울 시금치는 입이 넓어서 아삭한 식감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바다 옆 노지에서 햇빛을 그대로 받고 크기 때문에 진한 녹색을 띠고 노란 속살과 붉은 뿌리까지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금치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굵고 이렇게 노랗고 이런 게 좋은 거죠. 이 노란 부분이 있고 붉고 일단은 뿌리 쪽이 지금 단단하고 싱싱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꺾었을 때 딱 소리가 나요. 신선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파리를 봐도 굉장히 푸르고 이파리도 살아 있습니다. 마치 시금치 이파리가 보세요. 모형 같아요, 모형. 아니 근데 지금 맛없는 시금치를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겨울에는 이렇게 한번 좀 입에 대보세요. 네. 얼마 다른가. 진짜 달아요. 겨울. 그렇게 달아요. 겨울에는.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네, 이 두꺼운 놈이 맛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시금치의 단맛. 해풍을 맞으며 노지에서 굳건하게 버틴 겨울 시금치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정말 일품입니다. 과일 먹는 느낌이에요, 과일. 어떤 단맛이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저희 먹는 시금치 있죠? 그거를 설탕물에 절여놓은 느낌. 예. 아니 이거 우리가 그 당도를 뭐 몇 브릭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진짜 제가 모르긴 몰라도 고구마, 단고구마 이상이에요. 진짜 호박고구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 먹어요? 겨울 시금치의 진한 맛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붉은 빛이 도는 뿌리 부분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씌워봐요. 어때요? 다네. 팔죠? 그러네요. 지금 겨울이 시금치 철이라 이게 이제 겨울철에는 유럽에서는 이거 샐러드로도 먹어요. 살짝 물에 헹궈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순무 같아. 그죠? 요즘 새조개철이잖아요. 새조개는 시금치에다 해서 먹어요. 아, 샤브샤브 할 때. 웬만한 조개류랑은 다 잘 어울리겠다 그러면. 그죠? 예. 관자랑 해 먹어도 맛있겠네. 그럼 우리 관자 요리 할까? 이 시금치로 있잖아요. 관자를 버터에다가 살짝 구워가지고 네. 시금치를 살짝 데치는 거야. 예. 그래서 시금치를 밑에다 깔고 거기다 관자를 막 이렇게 쫙 올리는 거야. 그죠? 요리처럼. 예. 거기다가 이제 이쁘라고 빨간 피망 같은 거 이렇게 그렇지. 색깔 내고. 시금치의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줄 관자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머 이거는 키로에 어떻게 해요 가격이? 키로 원래 제가 4,000원 막 3,000원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반은 2,000원을 드리는데 3,000원, 2,000원 드리는데 예. 제가 2,000원치 많이. 아 오늘 2,000원에? 네. 아 언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금치 주세요. 네, 많이 드릴게요. 500g에 2,000원. 500g에 2,000원이면 잠깐 500g에 2,000원이면 비싼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시금치 양보, 시금치 양. 야 이게 우리 시장의 정입니다. 시장의 정. 엄청 600g 같은 500g 주셨네요. 100g 더 얹어 주셨어요. 더우니 시금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서 맛있는 거 해 먹을게요.
네. 네, 들어가세요. 추운데 고생하시고요.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겨울 시금치를 찾아 나선 곳에서 시금치가 가진 시원한 단맛도 보고 넉넉하고 정겨운 시장 인심까지 덤으로 느낄 수 있어서 춥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겨울 시금치. 2월이 가기 전에 아삭하고 달콤한 겨울 시금치를 맛보는 건 어떨까요? 네, 가락동 시장에 다녀오셨군요. 네. 지금 토니오 셰프가 직접 가져오신 시금치가 저희 앞에 있는데 네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네. 이게 포항초인가요? 예, 보통 보시면 일반 시금치는 이렇게 길쭉하고 이파리가 넓습니다. 네.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포항초나 섬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둥이 작고 이렇게 붉은색이 강하고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게 포항초나 섬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화면에서도 이제 봤지만 이 시금치에서 단맛이 난다고요? 예, 아니요 이쪽을 드셔보셔야 돼요. 이게 시금치에서 단맛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요 끝부분, 뿌리 부분 있죠. 네. 선생님도. 있습니까? 그죠? 엄청 달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단맛이 강하게 나는 거예요? 그건 계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식물들이 생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요. 네. 여름철보다 더 조밀하게 성분들을 축적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토양에 있는 성분들이 흘러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성분들을 그대로 다 빨아 올리기 때문에 더 영양 성분이나 맛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 빨아먹던 그 사루비아라는 그죠. 꽃 뒤에 그 꿀맛처럼 정말 달거든요. 어떻게 좀 잘 골라온 것 같나요? 일단 그 시금치는 색깔이 일단 중요하고요. 네. 색깔이 연녹색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입이 크고 그 다음에 네. 벌레 먹은 것이 없는 것들이 좋습니다. 잘 골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은 네네. 시금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녹황색 채소다 보니까 색소? 색소? 네. 저는 그 수분 아닐까요? 수분? 역시 수분. 예, 네. 수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한 50% 50%, 정도. 반? 네. 저는 한 많다고 하니까 한 60, 70% 정도. 60, 70%요?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금치에는 한 90% 가까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토니 씨가 사온 시금치에는 얼마나 들어있는지 네. 저희가 기계를 이용해서 한번 수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이게 무슨 기계예요? 예, 이제 이게 수분 측정기인데요. 네. 이제 열어서 그냥 이제 네네. 토니 씨가 사온 시금치를 잠시만요. 예. 저는 무슨 약탕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 왔을 때. 예. 왜 한의 선생님이신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제 손을 넣으면 제 예. 손의 수분도 아. 측정해주나요? 그래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금치를 잘라서 그냥 이렇게 얹고요. 이게 적당량을 얹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궁금하다. 그냥 작동을 시키면 예.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이 작용이 되면서 온도를 계속 올려줍니다. 그래서 110도에서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수분이 얼마 있는지 기계가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죠. 이거 선생님 거예요? 아니 저희 학교 거죠. 보통 이런 기계를 사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한 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게 됩니다. 누가 수분 측정하려고 300만 원짜리 기계를 그러니까. 사는 말이에요. 근데 수분 측정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적정량의 수분이 돼야지만 우리가 싱싱하거나 또는 조직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이제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분들이 이제 물을 뿌리는 게 90% 정도의 수분을 맞춰줘야 시금치는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나요? 예, 지금 토니오 씨가 갖고 온 거 보면 한 92% 정도 좀 많은 수분 함량. 좋은 시금치를 가져왔네요, 갖고 제가. 왔네요. 한번 완전히 건조된 시금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우와. 거의 뭐 이게 보시면 다 부스러질 정도로 그냥 이게 건조가 부서지네요. 되어 있어요. 예. 완전 건조됐네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드셔도 상관없죠. 예, 저 살균까지 다 돼 있을 텐데요. 예, 그렇죠. 뭐. 예, 와, 너무 궁금해요. 맛이 보면은 어떨지. 이게 이제 수분이 진짜 향긋하다. 거의 하나도 없는 네. 그런 이제 하고 향을 보시면 이제 그 뭐 꼭 과자 향 이런 향들이 나죠. 한마디로 시금치에서 수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예, 네. 굉장히 가볍죠. 그러니까 시금치 우와.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 식품이 되는 이유가 많이 먹어도
실제로 90% 가까이를 물을 먹게 되는 네.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수분이 예. 많고 열량이 적은 대표적인 채소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맛이 어떠냐면요. 그 전병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그죠. 그 전병 네. 그거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분이 많은 시금치 섭취하면 어디에 좋은 건가요? 시금치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네.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면은 소화 흡수율을 떨어뜨려 줍니다. 동시에. 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고요. 비타민 C나 칼슘, 그다음에 철분 등의 함량이 매우 높은 그런 양질의 식품 채소죠. 예. 그럼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여성들한테도 좋고요. 물론 남성들한테도 좋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나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좋은 식품입니다. 아, 네. 그럼 이제 토니오 셰프님의 요리 실력을 만나볼 시간이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시금치로요. 정말 맛있는 요리, 그리고 또 화려한 시금치 변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키친으로 한번 가보시죠. 키친에서 만나요. 네,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오늘 시금치를 이용한 요리 만나볼 텐데요. 네. 어떤 요리 준비해 네, 주셨나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선보일 요리는요. 바로 네. 시금치 관자 버터구이입니다. 오늘 주제가 시금치잖아요, 제인 씨. 네. 근데 이 시금치를 맛있게 더 요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냥 이렇게 시금치가 준비됐다고 해서 네. 흐물흐물한 시금치를 요리에 사용을 하시면 왠지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 시금치의 90%가 뭐라고 했죠? 수분이죠. 수분이죠. 바로 이 수분을 살려서 요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재료 준비를 미리 해놓고 꺼내놓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서 시들시들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시금치는 물에 살짝 담가 주셔야 됩니다. 다시 수분감과 생기를 살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뿌리 부분을 담가 놓으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좀 담가 놓으셔도 돼요. 네. 시금치가 생기를 찾을 때까지 재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네. 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눌러서 네. 그 조직을 열어주면은 마늘에서 조금 더 쉽게 마늘 향이 빠져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마늘 향을 가지고 가리비가 더욱더 맛있게 요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짧은 팁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관자. 관자는 키조개 관자, 가리비 관자, 뭐든 사용해 주셔도 돼요. 네. 여기에 후추. 네. 후추. 여러분들 댁에 있는 허브, 파슬리가 보통은 잘 어울리긴 하는데요. 네. 바질, 타임, 원하는 허브를 뿌려주셔도 또 됩니다. 해산물의 어떤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한 작업인가요? 네네네. 향이 더해져서 더 맛있는 요리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절여놓은 관자를 살짝 전분에 굴려주시는 거예요. 왜죠? 네. 관자구이를 전분에 미리 이렇게 묻힌다는 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전분을 묻혀주게 되면은 관자가 가지고 있는 수분도 지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이 씹는 식감도 굉장히 쫄깃하고 바삭하게 구워줄 수가 있어요. 이건 저도 한번 네,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인절미처럼 됐어요. 이제 전분을 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요리를 기본적으로 잘 하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 네. 괜히 했네요. 제가 손 닦아주시고요. 네. 역시나 팬을 달궈주시고요. 네. 네. 먼저 마늘을 넣고 향을 내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마늘 2개를 넣고 오일을 살짝 넣고 마늘 향을 먼저 빼주시는 거예요. 아, 네. 아주 살짝 넣었어요. 마늘 네. 위에 그냥 살짝. 그런 다음에 천천히 구워주시는 거예요. 마늘을요? 네네네. 그럼 마늘에서 향긋한 향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 뭐 20-30초 안으로 이 마늘의 향이 팬에 가득 차게 돼요. 네. 그랬을 때 버터를 살짝 둘러주십니다. 이 버터는 타는 점이 낮기 때문에 불을 너무 강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약한 불에 살짝 네. 버터를 녹이면 되는군요. 네, 버터를 녹여준 다음에 여기에 관자를 넣습니다. 쇽, 오. 쇽. 근데 많은 분들이 관자는 얼만큼 익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뒤집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 관자를 굽는 시간은 이 두께마다 틀리겠지만요. 네. 보통 관자는 완전히 익혀 먹지 않고요. 한 2분의 1 정도만 익혀 드시는 게 가장 부드럽고 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당 한 2-30초 정도만 세주셔도 아, 살짝만 익힌다는 느낌으로 네네. 요리하면 되는군요. 자, 이쪽에서 네. 30초를 세주시는 거예요. 짭짭짭 시간이 지났으면 뒤집어주세요. 관자가 벌써 노릇하게 익었어요. 예, 노릇하게 네. 익었죠? 자, 관자가 노릇하게 익었을 때 네.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 이제 준비해. 화이트 와인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요리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거나 요리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화이트 와인을 바로 넣어주시면 기름이 많이 튈 수가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팬에 나와 있는 기름은 좀 키친타월 등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부어주세요. 이거 약간 인류 레스토랑에서 보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막 확 이렇게. 자, 신기한가요? 네. 네. 뭔가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지금 완성이 벌써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구워주시다가 완벽하게 익혀준 관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따뜻한 물을 조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왜죠? 네, 그래서 이 수증기로 관자를 마저 익혀주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한 2-3분 정도만 약중불에 더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관자에서 어느 정도의 또 수분이 흘러나와서 맛있게 관자를 익힐 수가 있겠죠? 좀 잘 익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접시에 우리, 네. 옮겨주시고요. 우리 제인 씨가 관자 먹을 줄을 아는 것 같아요. 이 관자는 많이 익히면 부드러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없거든요. 그럼요. 네, 이렇게 살짝 꺼내놓고 자, 새로운 팬에 이번엔 채소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금치가 등장할 때가 됐나요? 네네. 시금치에 있는 물기를 살짝 털어서 네. 저한테 줘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금치를 꼭지만 따고 네. 넣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샐러드 같아요. 네, 그죠. 색감이 워낙에 예뻐서. 됐습니다. 시금치는 많이 볶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불 꺼주시면 네, 바로 채소 볶음까지 완성입니다. 정말 또 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완성이 됐네요. 네. 아니, 채소에서도 너무 향긋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렇죠, 좋은 향기가 나죠. 네. 맛있게 익은 관자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가운데 채소를 담아주시는 거죠. 너무 맛있겠다. 향이 정말 좋네요. 그 팬에 있는 나온 국물을 살짝 관자 위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관자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번 네. 두 번째 요리가 또 특히 기대가 되는 네. 게 우리 투니오 셰프가 이탈리안 요리가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회차에 벌써 제 요리에 또 정수를 맛볼 수 있는 파스타 요리. 또, 저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런 요리를 보여드릴 네. 수 있어서. 자, 오늘 저희가 고른 재료는 바로 시금치인데요. 네. 이 시금치를 이용해서 남자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한국인 식성에도 맞는 네. 바로 시금치 닭가슴살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금치 닭가슴살 파스타. 네네네. 뭔가 굉장히 건강할 것 같긴 한데 사실 네네. 남성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요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얼큰하고 개운하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요. 오, 네. 아니, 좋은 맛은 아무튼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금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생기를 살려줬고요. 네. 그리고 닭가슴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런데 항상 썰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 닭가슴살 결이 이렇게 나 있죠? 네. 어떻게 썰어야 될까요? 결 그대로 썰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육류를 썰 때는 결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칼집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요리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죠? 그게 말이라고 하니? 막 이러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저처럼. 예,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결 방향대로 썰면은 결 방향대로 먹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겠죠. 아, 그런데 그렇군요. 반대로 칼집을 넣어주면 한번 그 결을 끊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먹을 때 식감을 위해서 결과 네네. 반대로 썰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면 삶을 물은 팔팔 끓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소금 간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들었어요. 파스타면을 삶을 때 소금 간을 살짝 하고 삶으면 네. 면에도 간이 배이고 그리고 면이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잘 익을 맞습니다. 수 있다고. 네. 바로 이 나트륨이 이 글루텐을 조금 더 찰지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소금 간을 네. 해주십니다. 소금을 한 숟갈 정도 물에 네, 풀고요. 넣어주시고 정확한 양은 밀리터에 소금 10g이라고 해요. 네. 사실 저는 이 요리에서는 수학은 좀 빠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맛으로. 네, 약간 국간 정도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 끓어오르면 파스타 면을 넣어주시는 면이, 거예요. 네, 준비되어 있죠. 오늘 준비한 면은 무슨 면일까요? 이거 페투치니 면이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링귀네 면이라는 거예요. 아, 페투치니보다 살짝 얇군요. 네, 이 링귀네가 사실 링구아가 이탈리아어로 혀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치 스파게티면을 눌러놓은 모양이 혓바닥과 또 닮았다고도 해서 링귀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어디가 혓바닥이죠?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혓바닥이 이렇게 길고 납작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링귀네라는. 네, 그렇군요. 근데 부르는 이름이 워낙에 많아요. 뭐 수염 같다고 해서 바베떼라고도 부르고요. 네. 예, 이렇게 면을 넣고 자. 이 보통 이 파스타 전용 쿠커가 집에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높고 깊은 것. 그쵸.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돌려서 넣어주신 다음에 살짝 집게로 눌러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아래가 먼저 익어서 이제 물렁물렁해지면 이제 면을 집게로 네네네. 물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면을 삶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팬이 어느 정도 달궈진 네네. 것 같아요. 네. 팬이 달궈졌으면 양파를 넣고 좋아요. 맛있는 소리 나죠? 네. 오일을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살짝 둘러주십니다. 양파를 볶다가 네. 양파 색이 갈색으로 살짝씩 변하고 네. 구워졌을 때 바로 여기에 닭가슴살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과 후추, 허브가루를 약간을 넣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약간을 여러분께 정해드릴게요. 약간은 요 집게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손가락 위에 올라오는 만큼. 이게 여러분들의 양입니다. 네. 그만큼을 뿌려주세요. 후추를 약간. 집게 손가락으로 집은 만큼. 그죠. 그리고 허브, 집에 있는 허브 뿌려주시고요. 닭가슴살을 볶아주세요. 네.
닭가슴살이 익고 있네요. 예,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익고 있죠? 이렇게 닭가슴살을 구워주신 다음에 여기에 화이트 와인을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없으면 그냥 물 넣으시면 돼요. 네. 예, 이렇게 해서 화이트 와인. 역시나 네, 고기에 어떤 네. 잡내를 없애주기 위함인가요? 그렇죠. 그 화이트 와인이 없을 때 정종이나 고량주 등으로 대신하셔도 돼요. 네. 와인을 넣으시고 여기에 면을 삶고 있는 물을 살짝 넣어주시는 거예요. 와. 자, 호박은 매운 고추와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저 익혀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면이 얼마나 익었는지는 제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나요? 뭐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파스타 면을 천장에 던져서 네. 천장에 탁 달라붙을 때가 잘 익은 정도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면을 막 몇 개씩 꺼내서 천장에 던져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이 옛날에 그 이정재 씨가, 배우 이정재 씨가 네. 영화 10월에에서 그 파스타를 익히는 방법은 멋있게 하면서 벽에 던지는 거예요. 언제 네. 그걸 다 던져보고 온 있냐고. 집에다 파스타 천지게 그러면, 그죠? 파스타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요. 그게 아닙니다. 이 파스타를 정말 맛있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파스타 겉면에 써 있습니다. 에? 파스타 봉지 겉봉에 써 있어요. 저는 못 네. 봤는데요. 뭐라고 3분 써있어요? 삶아라, 4분 삶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잘 그렇군요. 찾아보시면 써 있어요. 정확하게 그 분수대로 그럼요. 삶으면 되는군요. 이 이태리 사람들은 그 맛있는 파스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수천 번도 파스타를 삶아봤거든요. 아, 네. 면이 어느 정도 익었나요, 이제?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면이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익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요? 한번 이거를 먹어봐야 돼요. 어때요? 잘 익었나요? 아직 익지 않았네요. 뭐야?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면은 이때 꺼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팬에서 또 요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만약에 너무 적정하게 익혀서 이제 팬에 올리면 좀 자칫하면 면이 퍼질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면은 항상 덜 익었을 때 꺼내주시는 거예요. 네, 불을 켜주시고 덜 익은 면은 바로 이 팬에서 마저 익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네. 물을 조금씩 넣고 면을 네. 익혀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면이 다 익어갈 때쯤에 네. 이제 시금치를. 네, 시금치를 제인 씨가 넣어주시겠어요? 네. 종종종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살짝 섞어가면서 아니, 이탈리아에 계실 때 네네. 이런 요리 한번 해보셨어요? 시금치를 이용한 파스타 요리? 그럼요. 이탈리아에도 시금치가 있으니까요. 아, 네. 실제로도 이탈리아에서 많이 해먹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이태리에서는 여기다 레몬즙도 살짝 뿌려갖고 먹기도 해요. 오. 네. 자, 어떤 이렇게.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익혀주고 네.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자, 이렇게 네. 예쁘네요. 국자를 이용해서 담아주시면 네. 제가 잡아드릴까요? 한 4초 정도 쉬고 빼주셔야 됩니다. 왜죠? 네? 이렇게 해야만 이쁜 파스타의 형태가 유지가 돼요. 아, 살짝 네. 식히는 거군요. 네. 자, 이제 완성인가요? 네. 오! 이탈리안 요리라고 해서 좀 거창할 거라고 생각을 네네네. 했는데 또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뚝딱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맛은 어떤 맛일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금치를 이용한 두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먼저 시식을 한번 해보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드셔보시죠. 네. 네. 어느부터 먹을까요? 관자 요리부터 먼저 드시는 게 맞겠죠? 관자 아까 요리 드실 냄새가 네.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비싼 거예요. 이렇게 그쵸? 채소랑 관자랑 같이 해서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익은 정도로 딱 좋네요. 어떠세요? 이 요리를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참 셰프가 감성적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정말 관자는 비싼 재료인데 거기에 시금치라고 하는 굉장히 편안한 걸 붙임으로써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 거죠. 제가 보기엔 조금 이렇게 파격적인 맛남?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아니 저도 먹어보니까 사실 관자구이라고 하면 네. 조금 고급 요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시금치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색다르고 건강한 맛이네요. 아, 네. 이 관자랑 시금치가 관자는 고급 재료고 시금치는 고급 재료가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하지만 이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감성적이세요. 네. 감성 셰프. 고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만들면 이 뭐 식재료 가격을 떠나서 네.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이 관자와 시금치의 조화는? 관자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무기질이 있는 데 비해서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 시금치는 칼슘을 많이 갖고 있고 철분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적합한 요리냐 그러면은 성장기 아이들.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요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양 만점 식사군요. 네. 네. 그럼 이제 파스타도 한번 드셔보시죠. 네. 좋아. 일단 닭가슴살이 주는 담백함에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가 주는 어떤 그 면의 부드러움, 예? 거기 이제 시금치가 어떤 흙냄새를 약간 붙임으로써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야성적이면서 그리고 편안한 어떤 닭고기의 느낌까지 해서 뭐라 그럴까 참 말하기가 어려운 좀 남자를 위한 파스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조금, 남자를 위한 파스타. 매콤한 맛도 좀 많이 올라오고 먹고 나니까 오히려 혀가 야리네요. 네, 그죠. 예, 먹을 때는 오히려 몰랐는데. 네. 네. 이 요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요. 시금치는 마지막 부분에 넣고 강한 불에 살짝 볶아주셔야 되고요. 고추도 마지막 정도에 넣어주셔야만 이 매운 향을 제대로 강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요리는 영양학적으로 어떤 조화를 보세요? 일단은 앞에 했던 요리와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의 밸런스를 전체로 잘 맞췄고요. 아깝게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거라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아주 매운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거보다 조금 톡 쏘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남자들 아니면 좀 여자들한테 네네. 적합한 요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시금치가 이제 아무래도 식이섬유나 칼슘이 네.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 재료, 식재료랑 함께하면 더욱더 궁합이 좋은 거로. 네, 영양학적으로는 한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보다는 네. 전체적인 영양소들이 골고루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그 균형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들어가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식품 다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좀 만나보기 힘든 생소한 요리, 맛있는 요리 한번 네네. 맛봤는데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약밥상 오늘은요, 시금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신가요? 오늘 제인 씨가 한 말 중에 반전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시금치는 그렇게 많은 반전과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네. 또 토니오 셰프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네. 손효 셰프는요? 저는 뭐 오늘 이제 시금치라는 재료를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네. 시금치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맛있는 요리로도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시금치 요리법 기억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 보약밥상 함께 하시고 이 다양한 레시피 한번 활용해 보셔서 가정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요, 더욱더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브리데이 보약밥상!